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회로 분석의 기초, 이 부분에 대해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이제 공유해 주신 자료, 그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에 있는 글이죠. S3 전기회로의 회로 해석.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딱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니까 정말 기본적인 오매 법칙부터 해서 저항 연결하는 거, 직렬, 병렬, 그리고 약간 더 복잡한 회로 풀 때 쓰는 키르이호프 법칙, 전지 연결까지.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들은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전기회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좀 확실하게 잡고 좀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도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 기초를 다져드리는 걸로 삼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뭐니 뭐니 해도 오매 법칙이겠죠. 오매 법칙. 정말 전기 얘기하면 빠질 수가 없는 이름인데요. 자료 설명도 간단해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 I는 가해준 전압 V에 비례하고 저항 R에는 반비례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전압 세지면 전류도 세지고 저항이 커서 방해하면 전류는 약해지고 그 유명한 공식 I는 R분의 V.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전기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전압, 전류, 저항, 이 세 가지를 딱 묶어주는 기본 언어 같은 거예요. 거의 모든 회로 분석이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기본 언어다. 네, 그래서 이걸 그냥 공식으로만 I는 VR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그 관계를 좀 직관적으로 느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전압이 2배가 되면 저항이 그대로면 전류도 2배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요. 비율 관계를 이해하는 거죠. 단순히 공식 암기가 아니라 그 세 요소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 그 관계 자체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항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직렬이냐 병렬이냐에 따라서 회로 특성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 얘기로 넘어가 보죠. 먼저 저항을 이렇게 줄줄이 한 줄로 꿰는 방식, 직렬 접속부터요. 자료에 보면 직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 합성 저항 R0라고 하죠. 이게 갑 저항 R1, R2, R3 이걸 그냥 다 더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R0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네, 맞아요. 전류 입장에선 지나가야 할 저항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전체적인 방해가 더 커지는 거네요. 그렇죠. 전류가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뿐이니까요. 모든 저항을 다 거쳐야만 하죠. 그래서 직렬 연결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회로 어디서 재든 전류 크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전류는 일정하다. 네. 근데 재미있는 건 전압은 달라서요. 각 저항마다 걸리는 전압이 다른데 오매 법칙 V는 IR 생각해보면 전류 I는 똑같으니까 저항 R 값이 큰 녀석한테 전압 V도 더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이걸 자료에서는 전압 분배라고 표현했죠. 전체 전압을 각 저항 크기 비율대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항 큰 놈이 전압을 더 많이 가져간다? 이 점이 중요하네요. 그리고 같은 크기 저항 N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계산이 편해지는군요. 그냥 N 곱하기 R, RS는 NR. 네, 맞아요. 그런 소소한 팁도 있죠. 이게 실생활에서는 예를 들면 아주 오래된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면 하나가 딱 나가면 전체가 다 안 들어오는 경우. 그게 이제 직렬 연결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길이 하나니까 중간에 끊어지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건 부품을 직렬로 계속 추가하면 전체 저항이 커지니까 만약 전압이 일정하다면 전체 전류는 줄어든다는 점. 그렇겠네요. 저항이 계속 커지니까 전류는 흐르기 힘들어지겠군요. 그럼 반대로 저항을 나란히 여러 갈래 길처럼 연결하는 병렬 접속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건 직렬이랑은 완전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병렬 접속은 합성 저항 구하는 공식부터가 좀 달라요. 각 저항값의 역수를 다 더한 다음에 그걸 다시 역수치해야 된다. 식으로 쓰면 1 over R equal 1 over R1 plus 1 over R2 plus 1 over R3.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계산하는 걸까요? 이게 병렬 연결의 그 본질을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병렬이라는 건 전류가 갈 수 있는 길을 여러 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길이 여러 개. 길이 여러 개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류가 흐르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렇죠. 길이 많아지니까. 네, 그래서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할수록 전체 저항값은 오히려 작아져요. 각 저항의 역수라는 게 사실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냐,
컨덕턴스라는 개념인데 병렬 연결은 이 컨덕턴스들을 그냥 더하는 거랑 비슷해서 식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병렬로 연결하면 원래 있던 저항 중에 제일 작은 놈보다도 전체 저항이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아하, 길이 많아지니까 전체적인 통행이 원활해져서 저항이 작아진다. 이거 재밌는데요? 네네. 그럼 병렬 연결의 또 다른 중요 특징은 뭔가요? 자료 보니까 각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다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저항들이 시작점과 끝점, 이 두 점을 공유하면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그냥 전원에서 공급하는 전압이랑 똑같아요. 이건 직렬이랑 완전 반대네요. 그렇죠. 직렬은 전류가 같고 전압이 나뉘었는데 병렬은 전압이 같고 이제 전류가 나뉘는 거죠. 아, 전류가 나뉜다. 네. 전체 전류가 각 저항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이때는 ohm의 법칙 생각해보면 V는 같으니까 I는 R분의 반비례하겠죠. 그래서 저항값이 작은 길로 전류가 더 많이 흘러요. 이걸 전류분배라고 부르죠. 그렇군요. 저항이 작을수록 물 흐르듯이 전류가 그쪽으로 많이 간다. 마치 넓은 도로로 차가 몰리는 것처럼요. 네, 비유가 적절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저항 N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그냥 R 나누기 N, RP는 RN이 된다. 이것도 계산할 때 편하겠네요. 그렇죠. 병렬은 연결할수록 저항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죠. 바로 이 병렬 연결 특징 덕분에 우리 집안의 전기 배선이 다 병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집안 배선이요? 네, 뭐 거실 전등 켜든 방에서 컴퓨터를 켜든 다 똑같이 220V 전압을 받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 끈다고 다른 게 꺼지거나 하지 않고 다 따로따로 작동하죠. 이게 다 병렬 연결이라서 가능한 겁니다. 만약 직렬이었다면 끔찍하죠. 와, 정말 그렇겠네요. 하나 켜려면 다 켜야 하고. 그런데 실제 회로는 이렇게 딱 직렬, 딱 병렬만 있는 게 아니고 막 섞여 있잖아요. 직렬, 병렬, 혼합 회로. 자료에도 그런 예시 그림 A, B, C가 나오는데 이런 거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해야 돼요? 자료 그림 보면 A는 R1이랑 R2가 병렬로 묶여 있고 이 덩어리가 다시 R3랑 직렬로 연결된 모양이네요. 네, 이런 복합회로를 딱 봤을 때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핵심 전략은 딱 하나예요. 단순화. 단순화. 네,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을 내가 아는 직렬이나 병렬 부분으로 잘게 쪼개서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보통은 병렬로 묶인 부분을 먼저 계산해서 그걸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바꿔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편해요. 아, 그럼 A 그림에서는 R1, R2가 병렬이니까 얘네 둘의 합성 저항, 뭐 RAB라고 부르면 이걸 먼저 계산하고 1RAB는 1R1 플러스 1R2, 이 RAB를 그냥 하나의 저항 덩어리처럼 생각한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네, 그렇게 RAB를 구하고 나면 이제 회로가 어떻게 보이냐면 B 그림처럼 RAB라는 저항이랑 R3라는 저항이 그냥 직렬로 연결된 아주 간단한 모양이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럼 이제 이 둘은 직렬이니까 그냥 더하면 되죠. 전체 저항 R 토탈은 RAB 플러스 R3. 이렇게 하면 회로 전체의 총 저항을 구한 거예요. 와,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C 그림처럼 전체 전압 V랑 전체 저항 R 토탈을 아니까 다시 ohm의 법칙, I는 VR 토탈, 이걸로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 I까지 딱 구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거죠. 단계별로 차근차근 단순화시키는 게 포인트네요. 네, 복잡해 보여도 침착하게 회로를 이렇게 작은 블록 단위로 나눠서 병렬 부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 직렬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직병렬 회로 분석의 핵심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ohm의 법칙이나 단순 직렬, 병렬 계산만으로는 좀 풀기 어려운 회로들이 있잖아요. 더 복잡한 회로를 해석할 때 쓰는 강력한 도구, 바로 키레히오프의 법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법칙이 두 개가 있던데요. 네, 첫 번째가 키레히오프 제1법칙, 전류 법칙, KCL이라고도 하죠. 이건 회로 안에 있는 어떤 한 점, 그러니까 전선 여러 개가 만나는 접속점 또는 노드라고 부르는 지점에 대한 법칙이라고 나와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것도 들어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요. 어떤 접속점으로 흘러들어오는 전류의 총합은 그 점에서 흘러나가는 전류의 총합과 같다 이겁니다. 시그마 유입 전류는 시그마 유출 전류. 들어온 만큼 나간다. 그렇죠.
뭐 다르게 표현하면 한 접속점에서 전류들을 다 더하면 들어온 건 플러스, 나가는 건 마이너스로 생각해서 0이 된다. 시그마 I 이퀄 0. 뭐 같은 말이죠. 자료 예시처럼 I1, I2가 들어오고 I3가 나간다면 그냥 I1 플러스 I2가 I3.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네, 들어온 만큼 나간다. 이거 너무 당연한 소리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법칙인 거예요? 그 당연함이 사실은 물리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전하량 보존 법칙에서 오는 거거든요. 아, 전하량 보존. 네. 접속점에서 갑자기 전하가 뿅 하고 생기거나 뿅 하고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 원리예요. 근데 이 단순한 원리가 왜 강력하냐면 회로가 막 복잡하게 얽혀서 각 길로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모를 때요. 여러 개의 접속점에서 이 KCL 법칙을 적용하면 우리가 모르는 전류값에 대한 방정식들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아, 연립방정식. 그래서 그 연립방정식을 풀면 미지의 전류들을 다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돈 흐름 추적하는 장부처럼 전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와, 복잡한 회로 속에서 전류기를 찾아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네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법칙, 전압법칙, KVL은 뭔가요? 이건 닫힌 회로, 즉 폐회로에 대한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네, 키르히오프 제2법칙, 전압법칙, KVL, 이건 회로 안에 있는 임의의 닫힌 루프, 그러니까 폐회로를 따라서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전압 상승량의 촌합이랑 전압 강하량의 총합이 같다는 거예요. 네, 시그마 기전력은 시그마 전압 강하. 이것도 사실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아, 이건 에너지 보존. 네, 폐회로를 따라서 전하가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그 전하의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즉 전위도 원래 값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제자리로 왔으니까. 네, 그러려면 그 과정에서 얻은 에너지, 전압 상승랑 잃은 에너지, 전압 강화의 총합이 똑같아야 한다는 논리예요. 이게 특히 회로 안에 전원이 막 여러 개 있거나 루프가 여러 개 꼬여 있을 때 각 부분의 전압을 알아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료의 예시 수식 E1, E2 플러스 E3는 IR1 플러스 IR2 플러스 IR3 플러스 IR4 이걸 보니까 기전력 E나 전압 강화 IR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붙네요. 이거 정하는 게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부호 규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게 KVL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회로를 따라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돌지 정해야 해요.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하나 딱 정해요. 네, 방향을 정한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쭉 따라가면서 만나는 소자들의 전압 변화를 기록하는 거예요. 전원, 그러니까 기전력 E 같은 경우는 내가 정한 방향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지나가면 전압이 높아진 거니까 플러스 E. 반대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면 전압이 낮아진 거니까 마이너스 E. 이렇게 식에 넣는 거죠. 아, 전원은 그렇게. 그럼 저항은요? 저항 아래 경우는 좀 다른데 저항에서는 항상 전류 방향으로 전압이 떨어지거든요. 전압 강하. 그래서 내가 정한 루프 방향이랑 그 저항에 흐르는 전류 I의 방향이 같으면 전압 강하니까 마이너스 IR로 식에 써주고 만약에 루프 방향이랑 전류 방향이 반대면 거꾸로 가는 거니까 오히려 전압 상승으로 봐서 플러스 IR로 써주는 거예요. 아, 전류 방향이란 내 루프 방향을 비교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게 한 바퀴 싹 돌면서 만나는 모든 전압 변화 플러스 E, 마이너스 IR, 플러스 IR 등등을 다 더하면 그 합이 정확히 0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그마 V는 0. 이게 결국 시그마 기전력은 시그마 전압 강화랑 같은 의미예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연습이 필요한데 이 규칙만 딱 지키면 아무리 복잡한 회로라도 풀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루프 방향 정하고 그 방향 기준으로 전압 오르내리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달 따져서 다 더하면 0이 된다. 이제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KCL이랑 KVL 이 두 개만 잘 쓰면 진짜 웬만한 회로는 다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선형 회로 해석에서는 이 두 법칙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양대산맥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전지를 연결하는 방법. 자료에서는 실제 전지에는 약간의 내부 저항 R이라는 게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어주네요. 먼저 전지를 직렬로 쭉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전력이 2이고 내부 저항이 R인 전지 N개를 직렬로 이으면 전체 기전력은 NE,
전체 내부 저항은 NR이 된다. 그래서 부하 저항 R에 흐르는 전류 I는 R 플러스 NR분의 NE 이렇게 되네요. 네, 맞아요.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더 높은 전압을 얻고 싶을 때예요. 예를 들어 1.5V짜리 건전지 2개 직렬로 연결하면 3V 얻잖아요. 손전등 같은 데 그렇게 많이 쓰죠. 높은 전압이 필요하니까. 전압을 높이려고? 그럼 병렬 연결은요? 똑같은 전지 N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기전력은 그냥 E 그대로인데 내부 저항은 R분의 N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전류는 I는 R 플러스 R분의 N분의 E. 기전력은 그대로인데 이건 왜 이렇게 연결할까요? 병렬 연결은 크게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더 큰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지를 더 오래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전류랑 사용시간. 네, 각 전지가 전체 전류를 나누어서 부담하니까 개별 전지에 무리가 덜 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더 큰 전류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가 일을 나누어 하니 당연히 더 오래 버티겠죠. 내부 저항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요. 큰 전류가 필요한 장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하, 전압이 중요하면 직렬, 전류 용량이나 사용시간이 중요하면 병렬이군요. 명쾌하네요. 자료에는 직렬로 몇 개 묶은 걸 다시 여러 조 병렬로 연결하는 복잡한 직병렬 접속도 나오네요. I는 R 플러스 NRN분의 NE. 이건 그럼 두 가지 장점을 다 얻으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전압, NE도 얻고 동시에 전류 공급 능력이나 사용시간, N배 효과도 늘리려고 할 때 쓰는 거죠. 자동차 배터리 같은 복잡한 시스템에서 이런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특성이 중요하냐에 따라서 최적의 연결 방법을 고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저희는 당신이 제공해 주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기회로 분석의 정말 기본적인 도구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ohm의 법칙이라는 기초 위에 저항을 직렬, 병렬로 연결했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좀 더 복잡한 회로를 푸는 열쇠, 키르히오호프의 전류 법칙과 전압 법칙, 마지막으로 전지를 어떻게 연결하는지까지 다뤄봤습니다. 이 지식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들이 단순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그런 지식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의 흐름을 우리가 예측하고 또 제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논리적인 도구들이거든요. 이 기본 원리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앞으로 만나게 될 더 복잡한 전기 시스템이나 전자회로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이건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설계하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기초 체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의 언어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맞아요. 오늘 다룬 내용은 정말 전기기능사 시험의 기초 중의 기초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생각을 확장해보면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안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복잡한 회로가 들어있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배운 이 단순한 원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수백만 수십억 개가 얽히고 설켜서 그런 놀라운 기능을 구현하는 걸까? 그리고 실제 세상의 저항이나 전선, 전지들은 이론처럼 완벽하지 않은데 이런 비이상적인 특성들은 회로 동작에 또 어떤 영향을 주고 그걸 어떻게 보정할까? 이런 기본 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현대 전자기술의 경이로움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상상해보는 것. 이것도 당신의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또 다른 재미있는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